칠흑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한국의 이상한 영어 강의가 주위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비판적 강의는 계속됩니다. 지금 가져온 이 영어 지문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21년 3월 고2 모의고사 37번 문항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박스를 천 이 지문에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는가? 누구나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해석은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선생들이 실수하거나 모른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형태로 전체가 가고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두 강사가 틀리는 건 그들이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보고자 했던 여러 가지 강사들은 다 똑같은 말만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A 강사는 표면적인 차원에서 해서 그랬고 B 강사는 표면적인 차원에서 왜? 익스프레스한 단어가 사전에 분명 표현적인 이란 뜻으로 나오거든요. 표면적인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보신 거죠.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어 사전을 벗어나서 영어 사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어는 결코 다가오지 않아요. 해설지를 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나? 이분은 똑같이 표현적인 차원에서라고 했어요. 해설지를 만든 강사도 A 강사 동일하게 표현적인 차원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해석해 보면서 제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봐요. 자, 우리는 흔히 과세 공정성에 관해서 주장해요. 과세는 공정해야지. 그래서 이것이든 저런 세금이든 좀 더 과하게 부자한테 세금을 매길까? 또는 가난한테 세금을 매기는가? 이거 공정성이죠. 세금의 공정성에 관해서 우리 흔히들 논쟁을 하죠. 그러나 표현적인 차원의 과세는 논쟁을 넘어서 공정함의 논쟁을 넘어서 도덕적 판단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회가 하는 어떤 행동이 honor, 영광스럽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때 표현적인 차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갈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discourage, 막아야 하는가? 때때로 이러한 판단은 명확합니다. 명백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때 표현적인 차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제 말을 듣고 표현적인 차원이 뭔지 알아 라고 말하면 그분 거짓말이에요. 표현적이란 말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표면적인 건 뭐예요? 그럼 어떤 거는 깊이 있는 거고 이거는 외부에 드러난 단순한 차원인가요? 단순한 차원이다. 표현적인 차원을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해한다면 글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사전에 있는 뜻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과세라는 것에 공정성에 관해서 주장을 해요. 야, 이 세금이 저 세금이 과연 너무나 과하게 부자한테만 또는 뭐 가난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공정성에 주장을 하지만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과세는 감정적인 거예요. 익스프레스는요. 감정적인 차원, 우리의 감정 있잖아요. 논리가 아니라 감정성,
공정이 아니라 감정적 차원에서의 과세는 공정함의 논쟁을 넘어서 도덕적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하죠. 어떤 행동은 이게 도덕인 거죠. honor. 어떤 행동은 또 recognition. 인정을 해. 어떤 행동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정말 명확할까요? 근데 이런 판례 때때로 굉장히 명확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명확할까요? 담배세, 알코올세, 카지노세. 이거는 죄악시되는 세금입니다. 어때요? 죄악시된다? 이게 바로 expressive예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건 나쁜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도덕적인 거야. 논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바로 이런 행동을 막고자 하는 거죠. 해로우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게 감정적인 표현이죠. 그와 같은 세금은 사실 사회가 이러한 활동은 싫어. 이런 활동을 싫어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disapprove, 반대? 너무 딱딱하죠? disapprove 정확한 의미는 그냥 반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 이 정도 표현?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참여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설탕이 들어있는 소다수를 세금을 매기는 제한. 비만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탄소세는 어때요? 탄소 방출은 당연히 기후변화를 다루고자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기준을 바꿔서 형태? 뭐야 이건? 행동의 형태를 만든다? 행동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거기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동을 형성한다고요? 기준을 바꿔서 행동을 형성한다. 이제 우선은 요거는 끝난 거예요. 익스프레스라는 단어는 이젠 정확히 아셨죠? 익스프레시브는 감정적 차원에서 과세를 하냐 마느냐 이야기예요. 그건 도덕적인 그런 거지 공정함을 넘어선 거죠. 논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 나쁜 놈의 새끼 이거거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표현적인 차원은 아닌 거죠. 100%. 뭘 표현합니까? 표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과세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가 감정적이라는 뜻이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100%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차원이죠. 그게 더 맞는 거죠.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현적인 건 무슨 말이에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표면적인 것도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차원에서의 과세예요. 두 번째, 이거예요. 이 뜻을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shape behavior. 행동을 형성한다? 기준을 바꿔 행동을 형성한다? 이 말은 이거예요. 자, 과세를 하죠. 소다수에다가. 그리고 카본 이미션, 카본 방출에 또 탄소세를 먹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과세 기준을 바꿔서 결국에 행동을 shape, 만드는 거예요. 행동을 만든다? 직역이에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야. shape, behavior. 원하는 행동이 있겠죠. 타겟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하게끔 어떤 강화제, 어떤 해초리, 때로는 뭐라고 해요? 해초리 당근과 해초리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목적된 행동을 하게끔 그것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shape behavior예요. 결국엔 탄소세를 먹여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shape, 만들어가는 거죠.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나 잘났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무지한 거예요. 당연히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모르면 이거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뭔가 영어에 잘못된 게 있는 거죠.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은 사전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사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소라 껍질 안에 있는, 아직도 소라 껍질 안에는 황골탈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어린애인 거예요.
자, 이 어린애 같은 사람들은 영어 사전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어 사전에 없는 뜻을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문법은 타의 추종을 다 불허하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강사라면 문법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단어의 뜻을 몰라요. 단어의 뜻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그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원어민처럼 느끼는 과정이 진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틀린 이유는 문법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문법적으로 주어동사 찾고 하다 보니 이 안에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집어넣어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졌죠? 활기가 없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건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또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생각은 없고 딱딱하게 굳은 그냥 로봇 같은 분석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누구나 해석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거의 모두가 실수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